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대한 50% 관세 제한 방침을 언급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며 시장이 개장 초반부터 큰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약 3% 하락했지만 우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애플이 가장 힘이었고 S&P 500 초과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하자는 의견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67%, 나스닥은 약 1%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들은 여전히 상승하거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번 관세 이슈보다는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더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3일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잠시 떨어져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방향성과 빅테크 친구들 그리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종가는 시가 대비 높게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S&P 500은 드디어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선이 붕괴된다면 해당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은 기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4월 중순부터 분할 매수한 주도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윙 투자자라면 다시 한번 진입할 준비를, 장기 투자자는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약 1% 하락했는데 3, 4월의 시장 흐름을 떠올리면 이 정도 악재면 3에서 4%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1% 수준의 조정에 그쳤다는 점은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며 21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요 주도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나스닥 역시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미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해 4.6%에서 꺾였습니다. 이는 아직 채권금리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줄 정도의 임계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금리가 4.6에서 4.8%를 향해 재차 상승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방향성만 체크하면서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금 가격은 오늘 2% 가까이 급등했으며 현재는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세 번째 반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항선에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윙 관점의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정고점을 지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한 뒤에는 여러 차례 시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월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재까지 모멘텀이 꺾였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소 공포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4월 말과 5월 초에 발생한 급등 흐름을 시장이 점진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락 전환 신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장이 하락 전환된다면 상승력이 약한 종목들을 정리하고 공포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 자산을 방어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보다는 추가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3일, 3일 연휴를 앞두고 주요 지수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큰 뉴스에도 불구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기회를 찾아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중소형주는 관세 이슈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여전히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비중은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나머지 20%는 유망한 종목의 추가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상승 추세에 있는 리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친 종목들 중에서 쉬어가는 주식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 중에서도 리더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12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계속해서 해당 구간을 방어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이벤트인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한참 남았고
중간중간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관세나 인플레이션 같은 매크로 이슈와는 비교적 무관한 성격의 종목입니다.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하려는 구독 서비스가 넷플릭스라고 생각되며 경영진 역시 시가총액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중 하나로서 넷플릭스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전고점 돌파를 시도한 뒤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에서도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락 시 자금 유입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일에 매수한 물량이라면 현재는 그대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332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안정적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모멘텀 약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은 현재까지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예정된 실적 발표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장 초반에 소폭 하락하며 130달러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었으나 장 후반에 자금이 유입되며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한 채 실적 발표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이럴 때 오히려 실적이 좋고 선행해서 상승했던 소프트웨어 리더 종목들을 중심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ETF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며 결국 반도체 섹터의 방향은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실적이 좋고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라면 그 시점에서 반도체 sek터에 대한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인 GE-Vernovan은 지금도 전고점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신규 매수에는 부담이 있는 구간이지만 4월 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로 평가받는 오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 서명 소식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고 전고점 돌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이오 리더 힘스는 어제 급락이 있었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삼아 다시 반등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를 유지하는 동안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모빌리티 리더인 도어대시는 실적 발표가 매우 좋았음에도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 모멘텀을 회복하며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달주가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스마트 머니들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리더인 로빈후드는 일주일째 쉬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화랑을 이어가는 한 모멘텀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보유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인 또 하나의 인프라 리더는 얼근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역시나 오른 주식은 더 오른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 주식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 매수한 뒤에 끝까지 보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리더 주식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리더 주식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오른 주식은 시장이 하락해도 오르며 한번 리더를 찾았다면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10개의 주식이 있다면 그중 3개만이라도 이런 강한 리더로 구성되어 있다면 나머지 7개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유지되는 주식은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테크 주식들은 잠시 쉬어가고 있고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결정적인 이벤트는 결국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동안에는 시장 걱정은 잠시 내려두시고 매크로 이슈로 인해 자꾸 매수 매도 결정을 반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 실적과 그 영향에 대해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시경제나 매크로는 개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채권 투자자들도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휘둘리기보다는 강한 추세를 가진 리더 주식을 매수했으면 그 추세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보유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투자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